다음은 90살의 할머니께서 살면서 느낀 부질없는 것입니다. 90해를 살다 보니 인생에서 정말 부질없는 것들이 있더라. 젊을 때는 그게 다 중요한 줄 알았지만 지나고 보니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았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돌아보면 괜한 걱정이었다.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지금이라도 내려놓으면 인생이 훨씬 편해진다. 혹시 지금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부터 인생에서 가장 부질없는 것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다. 마지막까지 함께하면 여러분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다. 먼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이야기해 보겠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을 참 많이 했다.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고 남의 기대에 맞춰 살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결국 상대방의 문제이지 내 인생과는 상관이 없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정작 그들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질없는 것은 바로 남의 시선과 평가를 신경 쓰는 것이다. 젊을 때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다. 시간이 지나면 남들도 나를 잊고 나 역시 그들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살았을까? 이제부터 그 부질없음을 깊이 이야기해 보겠다. 일남의 시선과 평가.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이 가장 컸다. 그래서 남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남들은 내 인생에 별 관심이 없었다. 내가 뭘 하든 남들은 잠깐 신경 쓰다가 곧 자기 일로 바빠졌다. 그런데도 나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였다.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으면 삶이 훨씬 가벼워진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정작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내 행복이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부모님, 선생님, 사회의 기대 속에서 자란다.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배운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기대를 채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남의 기대를 맞추려다 내 인생을 놓쳐버린 것이 더 후회되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제 와서 보니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부질없는 일이었다. 결국 남들은 내 삶에 큰 관심이 없었고 나 혼자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제부터라도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남들 시선을 신경 쓰고 비교하면서 살아간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항상 걱정했다. 하지만 90살이 되고 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었다. 남들은 나에게 별 관심이 없었고 나도 그들을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나를 비판했던 사람도, 나를 칭찬했던 사람도 결국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결국 내 인생을 사는 것은 나 자신뿐이었다.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삶을 살아가기 바쁘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렇게 남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부터라도 남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을 신경 쓰느라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이 끝없는 돈 걱정과 재산 욕심. 젊을 때는 돈이 많아지면 모든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돈이 많아도 걱정은 끝나지 않았다. 돈이 부족할 때는 걱정이 많지만 돈이 많아도 또 다른 걱정이 생긴다. 가진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혹시라도 잃어버리거나 누군가에게 빼앗길까 불안해진다. 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물론 생활에 필요한 돈은 있어야 하지만 돈이 많아도 만족은 끝이 없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애쓰는 시간보다 돈을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했다. 결국 돈 걱정을 덜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돈은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병원에 누워 돈을 아무리 써도 건강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일까?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희생하지만 나이가 들면 건강을 위해 돈을 쓰게 된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돈이 많아도 혼자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프거나 외로울 때 곁에 있어줄 가족과 친구가 더 소중하다. 돈은 결국 수단일 뿐이고 돈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돈을 쫓기보다 건강을 지키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결국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한 따뜻한 기억뿐이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기억뿐이라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즐거운 추억과 따뜻한 관계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느라 중요한 순간을 놓치고 만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쌓을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다면 인생이 훨씬 가벼워진다. 지금이라도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더 챙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결국 행복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좋은 기억에서 온다. 그렇다면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다. 산미움과 원망.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미운 사람, 원망스러운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일이다. 젊었을 때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쉽게 용서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도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다.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더 힘들고 괴로워질 뿐이다.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스스로를 가두는 일이다. 한순간의 화로 인해 오랫동안 후회할 수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결국 용서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용서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어려워한다. 하지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미워하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순간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도 사라진다. 사실 지나고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은 거의 없다. 젊을 때는 자존심 때문에 쉽게 용서하지 못했지만 나이가 들면 그게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된다. 마음속에 응어리를 계속 간직하면 결국 내가 더 힘들어질 뿐이다. 진정한 평온은 남을 용서할 때 찾아온다. 용서하는 순간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인생을 더 가볍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미움과 원망부터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90살이 되고 보니 인생이 정말 짧다는 걸 실감한다. 지나고 나면 싸웠던 일, 서운했던 일도 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시간이다.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낸 시간뿐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려 중요한 시간을 놓치고 만다. 가족과 화해할 기회를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한 번의 전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니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결국 인생에서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 뿐이다. 그렇다면 이제 후회와 아쉬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다. 지나간 후회와 아쉬움.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바로 후회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이라는 생각이 끝없이 떠오른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후회하는 시간만큼 현재를 낭비하게 된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다. 후회는 마음만 괴롭게 만들 뿐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이다. 과거에 연연하는 대신 현재를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더 현명하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후회할 선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후회에 빠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정말 부질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선택은 바꿀 수 있다. 후회하는 대신 오늘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주어진 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 나의 인생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된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써야 한다. 후회할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90이 되고 나서야 깨달은 것은 인생이 생각보다 짧다는 것이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남은 시간은 내가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이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자주 연락하고 함께할 시간을 늘려야 한다. 하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 한다. 미루었던 여행을 가고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 후회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이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있다. 바로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된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지키는 일이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늦기 전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방법이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행복도 느낄 수 있다. 그렇다면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젊을 때는 밤을 새우고 몸을 혹사시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진다. 건강을 잃고 나면 다시 되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는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너무 늦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 사람이 많다. 병이 나고 나서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젊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면 노후가 훨씬 더 편안해진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최고의 투자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언제나 늦지 않았다. 하루에 30분만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미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건강관리의 핵심이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면 인생의 질이 훨씬 좋아진다. 건강이 있을 때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고 행복도 오래 유지할 수 있다. 결국 건강이 있어야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다. 오늘 이야기한 90살이 되어 보니 부질없던 것들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도 지금 버리면 인생이 더 가벼워질 것 같은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인생은 길지만 지나고 보면 너무 짧습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가볍고 행복한 삶을 선택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과 꼭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 보면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은 같은 나이인데도 10년은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이것을 끊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져도 젊음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젊음을 해치는 6가지 습관과 해결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단순히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진짜로 건강해지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늙었다. 이제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이 습관이 되면 정말 그렇게 변합니다. 뇌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연구에 따르면 나이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운동을 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반면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고 몸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차이가 몇 년, 몇십 년 쌓이면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나는 아직 충분히 젊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실제로 100살이 넘도록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에 얽매이지 말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내 생각이 내 삶을 바꾼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나는 늙었다는 말을 입에 담지 않기로 약속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랬는데 라는 말을 자주 하시나요? 과거를 자꾸 떠올리며 아쉬워하는 습관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물론 추억을 떠올리는 건 좋은 일이지만 지금보다 과거에만 집중하면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건강했는데, 예전에는 몸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만 하면 현재를 개선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의 내 상태를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집중합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죠.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면서 자신을 계속 발전시킵니다. 오늘부터라도 과거의 나가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집중해 보세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이 들어서도 에너지가 넘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게 바로 젊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걱정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의 노화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하지만 걱정을 줄이는 방법을 알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긍정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쁜 일이 있더라도 거기서 배울 점을 찾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걱정이 많아질 때 가만히 있으면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는 산책을 하거나 간단한 운동을 하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실천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걱정을 줄이면 얼굴이 밝아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스트레스는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단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설탕은 몸속에서 당화 반응을 일으켜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늘어나게 합니다. 쉽게 말해 설탕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빨리 늙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이 많아지면 혈관 건강도 나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 음식이 더 당길 수도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석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 튀긴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노화를 촉진합니다. 특히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망가뜨려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젊음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젊음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달고 짜고 기름진 음식이 당길 수도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 건강한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부도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피에 설탕을 줄이고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부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베리류, 견과류, 녹색 채소, 토마토, 그리고 녹차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는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과 면역력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뇌 건강과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녹색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서 몸속 독소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차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노화 방지에 탁월한 식품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한번 먹었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결국 우리의 몸을 만들고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항산화 식품을 하나씩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음식은 반드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단 음료, 케이크, 사탕, 초콜릿 같은 음식들은 피부를 늙게 만들고 혈관 건강에도 나쁩니다. 두 번째, 튀긴 음식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입니다. 감자튀김, 도넛,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혈관을 막아 노화를 촉진합니다. 세 번째, 가공된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빵, 라면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노화 속도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물론 완전히 끊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 탄수화물은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신 건강한 단백질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 대신 현미나 귀리를 먹고 튀긴 음식 대신 구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습관이 되면 훨씬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먹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위해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변화가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있는 습관은 노화를 빠르게 만드는 위험 요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고 혈액순환이 둔해져서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오래 앉아 있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들고 체지방이 쉽게 늘어납니다. 또 신진대사가 느려져서 소화 기능도 저하되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 직업이라면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꿔가며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방법은 스탠딩 데스크를 활용하거나 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늘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장 건강과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운동을 따로 하기 어렵다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가지면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을 한번 쭉 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근육이 줄어드는 걸 방치하면 몸이 약해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역할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높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몸이 탄탄하고 에너지가 넘치며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량은 매년 감소하게 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보행이 불편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근육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헬스장에서 기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쿼트, 계단 오르기, 팔굽혀펴기 같은 기본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해도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젊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몸이 점점 더 탄탄해지고 활력이 넘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운동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바쁘거나 귀찮아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해도 노화를 늦추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잠에서 깨어난 후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이 개운해집니다. 두 번째, 점심시간이나 저녁에 짧은 산책을 해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운동은 심장 건강을 개선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자기 전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예를 들어 스쿼트 10번, 팔굽혀펴기 10번만 해도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무조건 오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씩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3일, 7일, 2주만 지나도 익숙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 보세요. 젊음을 지키는 습관, 지금부터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때 몸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세포를 회복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과 면역력을 강화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피로가 쌓이며 노화가 빨라집니다. 실제로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주름이 늘어나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몸이 회복되고 에너지가 넘치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이 평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는 깊은 숙면을 취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한 몸을 원한다면 수면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 부족한 잠은 괜찮지만 습관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잘 자는 것이야말로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젊음 유지 비결입니다.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면의 질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래 자도 깊이 잠들지 못하면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취침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적응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잠들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최소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고 조명을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후 늦게 커피나 녹차를 마시면 뇌가 각성 상태가 되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로 잠들기는 쉬워도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잠자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근육이 이완되고 깊은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음이 많거나 방이 밝으면 뇌가 긴장 상태가 되어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상쾌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밤에 늦게 자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수면 시간이 뒤죽박죽이면 노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은 생체 리듬 바이오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밤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고 낮에는 활동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까지 잠을 안 자거나 밤낮이 바뀌면 호르몬 분비가 엉망이 됩니다. 특히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늦어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피부 노화가 빨라지고 체력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늦게 자는 습관이 있으면 먹는 습관도 나빠지기 쉽습니다. 늦은 밤 야식을 먹게 되고 이는 체중 증가와 대사 저하로 이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밤 12시 이후에 자는 사람들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또한 불규칙한 수면 습관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건강을 지키려면 늦어도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매일 같은 시간에 자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회복됩니다. 나는 야행성이라서 밤에 더 활기차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라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들어서 젊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가 노화를 가속화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빠르게 만듭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이 증가합니다. 결국 피부가 거칠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줘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화를 자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혈압이 높아지고 심장이 부담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뇌 기능을 저하시켜 기억력 감퇴와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의 영향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몸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면서 노화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세포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감정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환해지고 몸도 더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젊어 보입니다. 반면 늘 화를 내거나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은 주름이 많고 피곤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정 상태가 호르몬 분비와 신체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세로토닌과 엔도르핀 같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피부를 건강하게 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몸이 계속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화 속도가 빨라지고 만성 피로와 질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도 그 에너지를 받아서 더 활기차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기분이 나빠질 때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잠시라도 좋은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나쁜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좋았던 일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결국 젊고 활기찬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명상과 호흡 조절입니다. 명상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분만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첫 번째 방법은 천천히 깊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하세요.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내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같은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이런 간단한 연습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하루 중 짧게라도 이런 시간을 가지면 뇌가 쉬면서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전이나 자기 전에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명상과 호흡 조절은 젊음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루 1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뇌가 계속 활성화되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늘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면 뇌가 점점 둔해지고 노화가 빨라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좋아지고 치매 발병 위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책을 읽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뇌의 활동을 증가시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도전하고 배운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제 배우기엔 늦었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사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새로운 도전을 멈추는 순간 뇌도 점점 늙어가게 됩니다. 배우는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책을 읽거나 배워보고 싶었던 것을 시도해 보세요. 배움을 즐기는 사람들은 몸도 마음도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젊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이가 들면 도전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도전이야말로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익숙한 일만 반복하면 뇌가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하고 점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가지거나 가보지 않은 곳을 여행하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는 것도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하고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도전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점점 둔해지고 기억력도 나빠지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젊고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아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도전하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점점 더 젊어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일이라도 도전해 보세요.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보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다시 활력을 찾을 것입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매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뇌를 젊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매일 작은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상에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던 길 대신 새로운 길로 가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을 많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퍼즐 맞추기, 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같은 활동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입니다. 음악은 뇌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뇌의 혈액순환을 돕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뇌가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도 좋아집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독서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서 뇌를 계속해서 자극할 수 있습니다. 뇌를 젊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작은 습관을 실천해서 뇌를 활발하게 만들고 젊음을 유지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끊어야 할 6가지 습관, 여러분은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했던 습관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개선해 보세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젊고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서 다 같이 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젊음을 지키기 위한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70대부터 건강을 챙긴다고 하면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면 충분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해서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 인간관계, 건강검진 이 5가지 요소만 제대로 챙겨도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70대 이후 꼭 관리해야 할 6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10년,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근육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체력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해질 수 있어요. 다리 근육이 약해지면 걸을 때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로 인해 넘어질 위험이 커지고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낙상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신진대사도 감소하여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반대로 근육 부족으로 인해 체중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관절 건강이 나빠지면 무릎 통증,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 손실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질 수 있어요.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운동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력 운동도 병행하면 더 효과적으로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는 관절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이나 허리 디스크 같은 질환이 흔하게 나타납니다. 관절이 약해지면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거나 장시간 서 있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관절이 약해지면 운동량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근육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요. 체중이 증가하면 무릎과 허리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움직임을 하면 관절 손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관절 건강이 나빠지면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해지고 생활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리 관리하면 관절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중요합니다. 무릎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수영 같은 운동이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관절 건강을 유지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바른 생활 습관이 필수적입니다. 근육과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꾸준한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요가 같은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스트레칭을 통해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골 건강을 위해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도 좋아요. 오메가3가 들어있는 생선, 견과류를 자주 먹으면 관절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거나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관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어요. 허리를 곧게 펴고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무리한 활동을 한 후에는 관절과 근육을 충분히 쉬게 해줘야 해요. 이런 작은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근육과 관절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위장과 장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음식물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장의 연동 운동이 둔화되면서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아가 약해지거나 잇몸이 약해지면서 음식을 씹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식사량이 줄어들고 영양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영양소 흡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D 흡수가 줄어들면서 뼈 건강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어요. 위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식사 후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을 자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식습관을 유지하면 위와 장 건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기름진 음식, 맵고 짠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주고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거나 너무 늦은 저녁 식사는 소화기 건강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적절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위장 건강을 보호하고 소화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건강한 식습관이 필요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젊을 때 먹던 방식으로 식사를 하면 건강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문제는 짠 음식과 단 음식의 과다 섭취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또한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 섭취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음식에는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 신장과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한 습관도 소화기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늦은 밤 식사는 위산 역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단백질 섭취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 수 있어요.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도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변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식사를 빨리 하는 습관도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잘못된 식습관을 개선하면 노년기 건강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근육과 뼈 건강을 위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두부, 계란, 콩류는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칼슘과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멸치, 우유, 치즈 같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햇볕을 자주 쬐면 비타민 D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스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도 혈관 건강에 좋아요.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을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변비 예방과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채소, 과일, 귀리, 현미 같은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수분 섭취도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최소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나 보리차 같은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무 기름진 음식보다는 삶거나 찐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 면역력을 높이고 노년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건강한 70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탈수가 지속되면 피로감을 느끼고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신장 건강을 지키는 데도 중요합니다. 수분 부족으로 인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몸에 쌓일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부족은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6컵에서 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신진대사가 활발해질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건강한 70대를 보내는 핵심 습관 중 하나입니다. 탈수는 단순히 갈증을 느끼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탈수가 심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어지럼증과 실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탈수로 인해 쉽게 피로를 느끼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노폐물이 몸에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체내 독소가 배출되지 않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탈수는 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 변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피부에 수분이 부족하면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더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뇌도 충분한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탈수가 지속되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수분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켜 감염성 질환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육의 수분 함량이 줄어들면 근육 경련이나 관절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 더운 날씨에 열사병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탈수를 예방하려면 하루 동안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하루 수분 섭취량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걸 자꾸 잊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방법을 활용하면
하루 동안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 일정한 시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식사 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씩 마시면 수분 섭취가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물병을 두는 것입니다. 거실, 침실, 부엌 등 자주 머무르는 곳에 물을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작은 물병을 휴대하는 것입니다. 외출할 때 가방에 작은 물병을 챙기면 이동 중에도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방법은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보리차나 레몬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몸이 건조한 물이 싫다면 살짝 맛이 가미된 건강한 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방법은 물을 마시는 것 자체를 하나의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볼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거나 식사 후 바로 물을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이, 수박, 토마토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채소와 과일을 자주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수분 보충이 됩니다. 작은 실천만으로도 하루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숙면을 취하면 뇌가 휴식을 취하고 기억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뇌 기능이 저하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잠이 부족하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부족해져 노화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은 면역력을 약화시켜 감기나 감염병에 걸릴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숙면을 취하면 심장 건강도 유지할 수 있어요. 반면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은 우울증과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당뇨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숙면을 취하면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해소되고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하루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숙면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70대 이후에는 더욱 철저한 수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단순한 피로 문제가 아닙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않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병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 신체 회복력이 떨어져 작은 질병도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 감퇴를 가속화할 수 있어요. 특히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수면은 뇌가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을 강화하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의 해마 부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기억력이 나빠지고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치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면 낮 동안 졸음이 몰려올 수 있어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잠이 방해될 수 있으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을 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도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리듬을 형성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늦은 저녁 식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과식하면 위장이 부담을 느껴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낮 동안 적절한 신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하면 밤에 더 쉽게 잠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방법은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커피, 녹차, 탄산음료 같은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오후 이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면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수면 전 따뜻한 차나 우유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면 깊은 숙면을 유지하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여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들은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줄어들면 신체 활동도 감소하면서 근육이 약해지고 체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정신 건강도 약해질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누지 않으면 뇌의 활동이 줄어들고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 외로움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작은 모임이라도 정기적으로 참석하면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줄이기 위한 노력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70대 이후 가장 위험한 질환 중 하나는 치매와 우울증입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뇌 활동이 감소하면서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스트레스와 불안이 증가하여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더 높습니다. 외로움이 심해지면 수면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식욕이 감소하거나 반대로 폭식을 할 가능성도 큽니다. 외롭고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면 신체적인 질병도 쉽게 찾아올 수 있어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야 합니다.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친구나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외로움을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고립될 수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증가하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화 통화나 온라인 모임이라도 꾸준히 하면 외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수와 건강한 삶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와의 연락을 자주 하면 외로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새로운 모임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독서 모임, 운동 모임, 요리 클래스 등 관심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족이나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면 거리감을 줄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방법은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입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먼저 연락하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70대 이후에는 작은 질병도 방치하면 큰 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병원을 찾지 않지만 이것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노년기에는 몸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기 때문에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수적이에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과 당뇨는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암 검진 역시 필수적입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지만 늦게 발견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특히 위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신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 기능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치매 검진을 받으면 인지 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어요.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대비하면 불필요한 병원비와 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따라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70대 이후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습관입니다. 70대 이후에는 특정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신장질환, 시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혈관이 막히면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해요. 골다공증도 노년층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어요.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관절염은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치매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뇌 활동을 지속하고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돼요. 백내장과 난청도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시력과 청력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이러한 질환들을 미리 관리하면 건강한 노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혈압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고혈압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해요. 혈당 수치를 확인하여 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점검하여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낮춰야 합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뼈 건강을 체크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해야 해요. 체중과 체지방률을 관리하여 비만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기능 검사를 통해 신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간 기능 검사를 받아간 질환을 조기에 예방해야 합니다. 치아 건강 검사를 통해 구강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를 통해 감각기관의 노화를 늦출 수 있어요. 소변 검사를 통해 신장 및 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폐 건강 검사를 통해 호흡기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인지 기능 검사를 통해 치매 초기 증상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균형 감각 검사를 통해 낙상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검사와 꾸준한 건강 관리가 필수입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도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육과 관절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에요. 건강한 노후는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실천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강 습관은 무엇인가요?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건강관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해서 활기찬 70대를 보내세요.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70대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